비쌌어요. 분양가가 11억이었어요. 요즘 이렇게 나오는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20년, 21년 부동산 정점기에 분양한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청약이 어렵고 그때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까 이때 투자랑 실수요자들이 일명 아파텔로 많이 몰렸죠. 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가장 힘든 곳을 꼽자면 아마 오피스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피 1억이 넘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진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고, 시장에서는 마피스텔이라고도 하던데요. 하도 마피가 많으니까 마피스텔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그렇다면 지금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마피가 많아질 때 이때가 기회인 건지, 앞으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런 내용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좀 찾아보면서 오피스텔 상황이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청량리더 퍼스트 B블럭인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가 오피스텔입니다. 23년 12월 준공으로 나와 있죠. 총 315세대인데 중복 매물을 체크해서 찐 매물만 보면 85개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26%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금매 마피 매물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에요 엄청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입니다. 방 3개 이상 아파텔이 컨셉이고, 이 오피스텔인데도 이 주거용으로 특화 설계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마피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았던 곳인데 왜 그럴까요? 비쌌어요. 분양가가 11억이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또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지금 아니라서. 지금 이곳 전용 8사가요. 아파트로 치면 여기는 전용 5구인데요. 오피스텔이니까 좀 전용률이 낮죠. 그래서 여튼 전용 5구 면적 26평 면적이요. 10억에서 11억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여도 10억에서 1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그럼 마피가 아니었으면 분양가 자체가 비쌌죠. 10억 5천에서 15억대였는데 12억짜리 분양가였으면 계약금 10% 포기, 그래서 1억 2천 포기하고 부가세 환급받은 것까지 토해내서 2억 가까이 포기를 해도 10억인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내가 26평을 사는 건가? 이렇게 보면 문제는 옆에 아파트도요. 20평대가 지금 10억대에 팔리지 않죠. 물론 한양수자인은 20평대가 없기 때문에 이 한양수자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30평대가 지난해 10억에 거래됐습니다. 물론 한양수자인 현재 호가는 14억까지 가 있는데 여튼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30평대도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오피스텔 20평대가 10억에 나와 있으면 이걸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피가 쏟아져도 매수가 안 붙는 겁니다. 요즘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이 좀 대부분 상황이 같은데요. 여기는요, 동탄 GTX 호재가 있는 곳이죠. 동탄역 해리움 센트럴, 여기는 이제 3동짜리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요 1억 이상 포기하는 마피 매물이 흔합니다. 여기도 지금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금 20%를 포기해도 이제 6억대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오히려 더 면적이 좁아요. 20평대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10평대 후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6억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잠실역 초역세권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여기도 126세대인데요. 매물이 31개가 나와 있습니다. 31개가 나와 있고, 이렇게 마피 매물이 보이는데 투룸인데 8억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표방을 하는데 전용 16평이 마피 1억에 나와도 가격이 14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분양가가 15억 원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남 잠실 초역세권이어도 투룸 방 2개짜리를 15억에 산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웬만한 마피는 다 지금 1억이 넘는데 이게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즘 이렇게 나오는 오피스텔의 공통점은 20년, 21년 부동산 정점기에 분양한 오피스텔입니다. 주로 방 3개 이상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을 표방한 곳인데,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청약이 어렵고 그때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까 이때 투자랑 실수요자들이 일명 아파텔로 많이 몰렸죠. 그러니까 아파텔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피스텔을 분양만 했다 하면 경쟁률이 치솟았고 세 자릿수 경쟁률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파트의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오피스텔까지 팔릴 리가 만무하겠죠. 오피스텔은 아무리 아파텔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만든 거니까 전용률도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주차도 부족하고 여튼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수요가 떨어지는데 2020년도에야 시장이 뜨거우니까 잘 될 줄 알고 막 이제 쏠렸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도
그래도 이 마피가 많이 이제 급금매로 싸면은 그래도 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마피 매물이어도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주변 시세보다 큰 메리트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싸면 투자자들이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요거 보면 아파트 26평이랑 비슷한데 아파트 31평이 10억대에 거래되는데 마피로 10억이 나와 있으니까 아파트보다는 당연히 어떤 싸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자분들이 더 싸게 못 내놓냐? 근데 사실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실 분양자분들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대출 이제 무이자나 뭐 중도금 대출 유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잔금을 내야 하는데 잔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매매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은 이미 낸 돈이니까 이걸 그냥 포기해 버리고라도 이거 남은 분양권 가져가 주세요 하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 계약금 10% 포기 이 마피 금액보다 더 싸게 낮추려면요. 매수자한테 오히려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데 사실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요때는 이걸 분양받을 때는 계약금 10%만 내고 아파트를 하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칠 여력 안 되면 파시면 되죠. 전매되니까요. 파세요. 피 받고 파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게 많이 거래가 됐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가라고 해도 지금 전매가 안 되고 여기서 더 가격을 깎으려면 내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어떤 피 받고 팔겠다고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자금이 메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보다 더 싸게 팔고 싶어서 줄 돈이 없어서 이제 더 못 갚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양가가 그 당시 10억이 넘는 이런 아파트들은 계약금 10% 포기해도 마피 1억이니까 1억 넘는 마피가 나와도 지금 이게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놓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갭이 엄청나죠. 힐스테이트 청량리를 보면 전세가가 5, 6억인데 결국 잔금을 치려면 4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4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4억 이상 갖고 있는 좀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주로 이러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들은 투자자들이어서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 대출로 이제 이걸 끌고 가더라도 금리가 지금 5%에서 6%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10억대인데 대출 80% 받고 끌고 가더라도 8억에 대해서 금리 5에서 6%로 끌고 가야 하니까 이거 자체도 너무 부담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데 그때 이걸 알면서도 왜 다 분양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분양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워낙 집값이 계속 오를 때였고 또 시장이 워낙 뜨거웠고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 나중에 피 받고 팔자 뭐 이런 좀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장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정부가 신축 오피스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신축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수에 제외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발표한 신축 오피스텔은 소형 전용 5구 이하 그러니까 소형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용 60이 넘는 방 3개 이상 오피스텔은 또 여기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붙기에는 또 진입장벽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잔금을 못 내는 상황이 길어지면요. 시행사도 자금난이 가중될 겁니다. 분양자들이 이제 잔금을 못 내서 이제 연체가 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시행사는 분양자들이 잔금을 받아서 중도금을 상환하고 PF를 대환하는데 이 잔금에서 막혀버리니까 PF 대환이 안 돼서 부도가 나거나 그런 자금 압박이 되고 건설사나 시행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이 대형평수 아파트들이 또 잔금 미납으로 그래서 그때 시행사 그런 사업장들이 현금성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사들이 좀 줄도산하기도 했죠. 2020에서 21년 분양한 이런 고분양가 오피스텔들이 지금 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작년 말부터 슬슬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여러 사업장들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잔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분양자분들이 이걸 팔지도 못하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 이제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잔금 대란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사업장의 어떤 자금 부담으로 건설사들이 또 위험해지는 건설사들이 매우 지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지금 이러한 오피스텔들이 20년, 21년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지금 줄줄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아무래도 요즘 건설 산업 현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피스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까요? 여러분들은 오피스텔의 어떤 이런 지금 미입주 사태, 잔금 대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매부리한 분들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